그 기본서는요 278쪽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요 110페이지요. 우리가 이제 여기 소유권 부분은 다 했는데요. 다 하고 나서 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상린관계 이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부분을요 잠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소유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권은 먼저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본권이 있죠. 이 본권에는요 소유권하고요 뭐가 있냐, 여기 제한물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제한물권을 주로 할 건데요. 제한물권은 뭐냐면 용익물권하고요 용익물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담보물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하고요. 용익권은 뭐가냐면 여기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이렇게 있고요. 담보물권은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질권이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우리가 이제 지난 그 강의 노트로 해가지고 한번 했었고요. 이제 전세권 이렇게 남아 있고요. 지금 이제 소유권 부분은 대부분 다 강의를 전번 시간까지 했는데 상린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보면, 우리 이제 소유권하고 점유권을 합해가지고 뭐라 하냐, 그것을 기본물권이다 이렇게, 기본물권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점유권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소유권에서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나와요. 알겠죠? 근데 이제 소유권은 논점이 참 많은데, 소유권에 나오는 논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선의취득은 잘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공동소유, 이렇게 세 가지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죠. 이 중에서 법조문이 가장 많은 게 상린관계예요. 법조문은 워낙 법조문이 많은 거죠, 상린관계는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도 약간 조문이 조금 많죠. 공동소유는 이제 좀 복잡하고 이런 것은 있죠. 그런데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정리하는 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상린관계를 보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 소유권은 뭐냐면 이것은 권리이죠, 권리요. 그래서 소유권은 권리인데, 소유권은 먼저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능, 이것을 권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 이것을 권능이라고 하고,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처분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 권능,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소유권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점유 권능, 사용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뭐냐, 점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점유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유치권이요. 용익권능에서 뭐가 나오죠? 용익은 지상권하고 여기요 지역권하고 전세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처분권능에서 뭐가 나오죠? 처분에서 질권하고 저당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여기 있는 것, 이것을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한물권을 배우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완전한 물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소유권이라는 것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는 것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여기 저당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세 가지 권능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한 가지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물권의 제한이라는 것은 첫 번째,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이 세 가지 권능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있다, 우린 것을 제한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한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갑이라고 하고요, 제한물권을 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뭐냐면 갑의 건물이에요. 갑이 3층짜리 갑의 건물이 있단 말이죠. 여기다가요, 여기 보면 전세죠. 전세권은요 이렇게 1층에다가 이렇게 을한테 전세를 준다 이 말이죠. 전세권. 그러면 이 전체가 3층짜리 건물이 누구 거냐, 이것이 다 갑의 것이기 때문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1층에서 3층까지를 갑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소유권은요.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층을 을한테요 전세를 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2층하고 3층만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2층하고 3층이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2층하고 3층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소유권이 전세를 줌으로 인해서 소유권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아니면 좁아졌어요? 좁아진 거죠. 이것을 뭐라 한다? 소유권이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한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한물권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소유권의 여러 가지 권능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있다, 제한물권. 또 한 가지는 제한이라는 것은 무엇을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제한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눌러버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누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한 물권이라는 것은 존속 기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지상권하고 뭐가 되죠? 전세권이죠. 그런데요, 이 지역권하고 지상권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영구무한의 지상권,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한이란 말하고는 먼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제한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누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영구다 그러면 영원히 눌러버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에서 최장 전속권은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시험에 그래서 잘 나오는 것이에요. 법의 논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지금 전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타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타물권이다. 타인의 물건. 그래서 여기서 타인의 물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예를 들어서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 이것은 유치권은 물건이죠.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고,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고, 질권은 타인의 동산에 관한 권리이고,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법조문으로 보면 지상권이면 지상권, 지역권이면 지역권, 의의가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요. 그러면 의의를 딱 보면, 지상권에 대한 의의를 딱 보면, 지상권은 그래가지고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딱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지역권은요,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항상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타인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혼동, 예외적으로 혼동의 경우는요, 예외적으로 자기 물건에 자기가 소유자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혼동하면 배웠죠? 배웠으면 갑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병이라는 사람이 2번 저당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면서 저당권은 없어지죠. 알겠죠? 저당권 없어지죠. 왜요? 저당권자는 처분만 하는데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점유도 할 수 있고 사용하고 수익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저당권이 없어지죠. 그런데요,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1번 저당권자가 을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되면서 이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기가 자기 토지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소유자 저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아주 예외적으로 자기 토지에 자기가 제한 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것은 혼동의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면, 여기서 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리.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머리 부분, 몸통 부분, 하체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뭐냐? 인간이 권리이죠. 여기가 점유 권능이 뭐죠? 머리 부분. 여기가요, 몸통 부분. 여기가요, 하체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뭐가 돼요? 권리가 되죠.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뭐가 돼요? 인간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권능은. 그러면 권리는 뭐냐?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권능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진다? 권리가 이루어지고, 권리로부터 뭐가 파생된다? 권능이 파생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소유권.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노트 100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강의노트 110페이지요. 110페이지를 보면 거기 보면 물권하고 점유권하고 본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소유권 맨 위에 보면 권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점유권능, 사용수익권능, 처분권능. 처분권능을 교환가치란 말의 뜻이 뭐냐? 교환가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건물을 팔죠. 건물이 경매가 되면 건물이 뭐로 바뀌죠? 돈으로 바뀌죠. 그걸 교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가치다. 가치로 바꾼다. 그러니까 돈으로 바꾸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돈으로 바꾼다. 가치가 뭐죠? 우리가 금전이라는 것은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바꾼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완전 물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유치권,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 있죠? 이것을 제한물권이라고 하고, 제한물권을 뭐라고 한다?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제한물권은 뭐를 제한하죠? 소유권을 제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서 우리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그것은 뭐죠?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1층에 만약에 전세를 줬다. 그러면 1층에 들어가서 전세를 줬으면 1층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다, 전세권자다, 전세권자다. 그것을 우리 말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자세히 다 써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셔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요, 상린관계랑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주의 토지 통행권을 먼저 봐요.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보셔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가 공로란 말이죠. 이런 공로가 뭐냐면 공중에 제공된 도로를 공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로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땅이요. 그럼 이건 갑의 토지고요. 이건 을의 토지인 것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기에요. 경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경계요. 경계가 있으니까 이 토지를 우리가 뭐냐? 포위된 토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우리가 공법에서는 맹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부동산 부동산 기호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의 특성 그래가지고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죠. 알겠죠? 또 부동산은요 늘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게 바로 뭐다? 부증성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요 늘릴 수가 없단 말이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뭐 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지 않는 한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이죠. 이 한정된 자유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토지가 맹지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차피 남의 땅을 통해서 걸어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은 이 땅을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한정된 자원인데요. 이 한정된 자원을 경제적 효율성의 최대치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간에 자유계약에 의해서 너가 승낙을 해주라 이렇게 그냥 법에서 방치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승낙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러니까요 법이 여기서 개입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법이 강제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붙어있죠. 이것을 우리는 모른다. 서로 상자에서 서로가 인접했죠. 인접해 있다 서로요. 그래서 상린권이 상린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란다? 인접해 있다 이런 인접. 서로가 인접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토지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죠. 그러면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길을 좀 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는 뭐냐? 이 사람을 주의토지 통행권자라고 얘기하고 말을 잘 봐야 되겠죠? 통행권자. 여기 이 사람을 한다? 통행지 소유자라고 얘기해요. 통행지 소유자다 이렇게. 소유자.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가 갑이고 통행권자가 을이 되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길을 내면 이것을 주의토지. 주의토지가 뭐죠? 주의토지가 어디예요?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를,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통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걸어다닌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다? 권은 뭐죠? 권은 권리다 이 말이죠. 권리. 그래서 권리. 그럼 주의토지 통행권이니까 권리니까요.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저기서 방해물이 있다. 방해물이 뭐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길을 내기로 했는데 여기에 돌담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그런 돌담들은 권리에 대해서 방해가 되니까 다 뭐를 해야 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해물이 있으면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철거가 돼야 되겠죠? 제거와 철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방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 여기가 진흙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흙탕이다. 진흙탕이다. 진흙탕이면 아직 걸어다닐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도로를 뭐 할 수 있다? 포장할 수 있고 새롭게 도로를 개설할 수 있고 모래를 깔 수 있고 자갈을 깔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새롭게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어요. 포장할 수도 있고. 이거 왜냐하면 권리니까요. 그 다음에 통행이란 말이 뭐죠? 통행. 통행한단 말은 그야말로 걸어다닌다 이 말이잖아요. 통행이란 말은. 그래서 통행은 걸어다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만약에 통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점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점유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갑은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내 땅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남의 땅을 걸어다니죠. 주의토지니까 을이요. 그러면 을은 통행지 소유자한테 손해를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뭘 한다? 손해를 보상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손해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손해를 보상하지 않죠. 손해를 보상하지 않죠. 그럼 이것은 뭐냐? 채무 불이행이 되죠.
채무 불이행이 되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도로를 뭐라고 하면 안 된다? 폐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손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을이 갑의 토지를 걸어다닐 때는 손해가 많게 해야 돼요? 손해가 적게 해야 돼요? 손해가 적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손해가 적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을의 편의, 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료를요 이동해 달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갑의 토지에요 이용 상황의 변화가 생겨요. 갑토지에요. 갑토지에요 이용 상황의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생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뭐 온천수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온천이 개발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온천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갑의 토지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동해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을 있죠? 을이 만약에 보상을 했어요. 그럼 을이 보상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보상했으면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한테는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허락받은 자가 누구겠죠? 소유자죠.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은 자 누가 있겠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보상을 다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인접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이 건물에 타는 전세권자, 이 전세권자도 뭘 할 수 있냐? 통행료를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린관계라는 것은 소유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 누구도 할 수 있다?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도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이 건물에 사는 월세 사는 임차인 있죠? 임차인도 길을 내달라고 주장할 수 있죠. 왜요? 걸어다니려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새롭게요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됐어요. 새롭게 도로가 개설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유토지 통행권은 뭐가 된다? 폐쇄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행이라는 것은 언제 통행하는 것이다? 현재 이용 상황,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끔 걸어다니죠.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끔 걸어다니죠.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가 장차의 이용 상황에 맞게끔 미리 대비해서 통행료를 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차를 살 거니까 길을 좀 더 넓혀달라.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도로 폭이 4m로 돼 있거든요. 반드시 4m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통행하는데 적당하게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미 통행로가 있어요. 이미 통로가 있어. 이미 통로가 있는데 현재 부족해. 현재 통행하기가 부족해. 현재. 그러면 다시 통행료를 인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은 주의토지란 말하고 통행이란 말하고 권리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요 연역 111페이지 한번 봐봐요. 111페이지에 보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 한번 보면 지금 보면 이미 통행료가 있다. 위에서부터 봐요. 이미 통행료가 있다. 그래도 O라고 하는 것은 인정된다 이 말이죠. 이미 통행료가 있어도 인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언제다? 현재 이용상 현재 이용상이니까 바로 밑에 봐봐요. 건축법상 도로 폭이 4m죠.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바로 그 옆에요. 하사표 장차의 이용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하사표 위로 하사표 밑으로 봐봐요.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 권부터 봐. 권 하사표 맨 오른쪽으로 가봐. 따라가지고. 그러면 권리라고 돼 있죠? 권리 보면 뭐다? 예를 들어서 침해가 있다. 그럼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라고 할지라도 침해가 되면 무조건 뭘 해야 돼? 적법하게 설치가 됐어도 철거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진흙탕이죠? 진흙탕은 포장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통로를 다시 개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행 봐봐. 통행 박스에 통행에서는 보면 을 있죠? 을이 만약에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점유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만약에 점유한다 그러면 토지의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토지 밑에 1, 2, 3, 4 봐봐. 주의토지 밑에 남의 땅을 걸어다니까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지만 도로를 폐쇄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을이 보상을 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은 보상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3번은요. 을의 편의를 위해서는 통행로로 이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지만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합의로 말 수 있다. 이전할 수는 있죠. 그런데요, 갑에게요, 손해가 많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되죠. 그 옆에 한번 봐봐요. 그 그림이요. 그림 보면 만약에 통로가 새롭게 개설이 되죠. 개설이 되면 통행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멸한다. 이렇게. 자, 112페이지 한번 봐봐요. 112페이지 보면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봐.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란 것은 뭔가? 여기서 보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통행로가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 토지예요. 그런데 이 토지를 분할을 해. 분할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토지가 토지가 이렇게 분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 되고요. 여기는요, 갑이 토지가 너무 크니까요, 일부를 양도해. 그래서 일부 양도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고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가 지금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토지가 분할되기 전에 처음에는 여기가 폐쇄된 도로가 있어? 폐쇄된 길이 있어? 없어? 없죠? 여기도 보면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맹지가 생긴 거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서 인접이니까 상린관계 무조건. 그러면 을은 갑한테 무조건 길을 내달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면 길을 내달라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그다음에요, 갑하고 을하고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 되죠. 무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을의 토지가 X한테, 여기 을의 토지가 Y한테 이렇게 이전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X하고 갑하고요, Y하고 갑하고는 다시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유상.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만 하면 되죠. 분할로 인하여, 일부 양도로 인하여 여기서 상린관계, 맹지가 생긴 경우는, 알죠? 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고,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고, 그 다음에 승계인 간에는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되죠. 그래서 무상, 유상 이렇게. 그럼 밑에 보면 여러분요, 일부 양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부 분할, 알겠죠? 분할 이렇게요. 그래서 일부 양도하고 공유물 분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경계에 관한 상징관계 한번 봐보세요. 경계에 관한, 밑에 보면 이제 경계에 관한 상징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경계에 관한 상징관계를 보면 여러분요, 이렇게 되어 있죠. 경계에 관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 소유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경계죠. 토지 경계요. 경계면 이 토지가 누구 것이냐? 갑의 토지고요. 여기 토지가 누구 것이냐? 이것은 을의 토지거든요.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에 미치거든요. 경계를 중심으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갑이라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가지가 이렇게 경계를 넘을 때가 있고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수목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목뿌리요. 이걸 뭐라죠? 뭐라 한다?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목가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경계가 지금 갑의 토지고 이건 을의 토지인데 여기가 경계잖아요. 경계면 상하로 경계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담이나 통상이에요. 이것을 우리 말하자 통상의 경계표 또는 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통상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 드는 설치 비용하고 측량할 때 드는 측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담을 어때요? 좀 더 높이, 좀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더 높일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특수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수시설. 이것은 누구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여러분 TV에서 얼마 전에 한번 문제가 됐었죠? 뭐 할 때 나오던데 방송 보니까요. 옆에서 경계 있죠, 경계. 건물을 건축할 때 경계로부터 얼마를 떼야 되냐? 여기서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얼마를 떼야 되냐?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되거든요. 반 미터 이상이요.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반 미터 이상을 떼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빌라다, 신축 빌라더라고요. 신축 빌라인데 여기다가 지하 4층인가 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하나 짓더라고요. 여기다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딱 보니까 정말 그 주상복합 정도 하려면 그래도 좀 떼야 돼. 아무리 5m라 하더라도 0.5m라 할지라도 정말로 딱 0.5m를 딱 떼가지고 잘 줄지어가지고 그냥 땅을 파버렸더라고요.
진짜로 0.5m. 그럼 이러면 우리가 땅을 이렇게 직선적으로 정확하게 딱 0.5m를 팔 수 있나요? 이렇게 떼가지고 계속 0.5m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미 집안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집안이 이미 약하죠, 여기는. 그래가지고 건물이 아예 그냥 기울었어요. 건물이. 그래서 물병을 이렇게 딱 실험을 하는데, 물병을 여기서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쭉 올려. 물에다, 콜라병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쭉 굴리니까 저기 가서 멈췄다 다시 밑으로 두루룩 내려와요. 그러니까 건물이 완전히 기울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하루에 지나갈 대로 하루마다 매일 체크를 했더라고요. 돌담이 칸이 벌어지는 걸.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방 집마다 빌라가 센 빌라인데 그 뭐죠? 테라스에 그 붙여놓는 그 뭐죠? 붙여놓는 것들 있죠. 뭐 붙이잖아. 뭘 붙여? 폰드 해가지고 붙인 거 뭐야 그거? 있잖아. 그 네모이 해가지고 뭐 붙여놓은 거 있잖아. 이거. 타일. 오케이. 타일. 폰드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미 이렇게 돼가지고 이미 다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냐면 구청에서 뭐냐면 우리는 0.5m를 떼면은 그렇잖아요. 민법 0.5m가 돼 있으니까 0.5m 떼면은 법으로는 무조건 허가를 내주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거예요. 법적으로는. 우선 알겠죠? 그런데 건축업자는 뭐라냐? 건축업자들이 자기네들 실수를 인정한다. 0.5m 떼는 게 중요한데 우리 지금 법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굴이란 말은 깊게 판다 이 말이죠. 심굴을 할 때는 적당한 방어 시설을 해야 돼요. 방어 시설은 건 뭐냐면 옆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 시설을 하고 심굴을 해야 돼요. 우리 민법에 나와 있어 상린관계. 심굴할 때는 깊게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 장치라면은 심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옆집이 기울었다고 하는 것은 0.5m 이격을 띈 거 그건 관계없죠. 그건 법에서 공무원도 자기는 면피죠. 0.5m 뗀다 하니까. 근데 진짜로 카메라 딱 대놨는데 진짜 0.5m만 뗐나 봐. 아니 그 깊게 건물을 땅을 파는데 0.5m 떼면 되겠어요? 아니 참 1.2 정도 떼줘야지. 진짜 딱 이만큼이에요. 진짜로 카메라 딱 비치는데. 그런데 밑으로 이제 파가지고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뭐를 잘못했냐면 방어시설이 충분하지 않죠. 그럼 밑을 딱 내려가면 건물이 어떻게 0.5m 뗀지 어떻게 알아? 이게 이렇게 팔 수도 있잖아요. 밑에 내려갈 때. 그래서 건물 하는데 그쪽에서는 건물을 더 이상 짓지 말라. 그래서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뭐를 설명하는데 이 변호사들이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변호사가 별로 없어가지고 말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공사 처분 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지 않는 게 아니고 해야지. 지금 침해가 있으니까. 건물 자체가 지금 침해가 있는 거잖아요. 침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이 0.5m 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바로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 공사로 인해서 소유권에 관한 침해가 있는 거잖아요. 침해가 있으니까 방해 제거 청구권에 의해서 공사 중지 처분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이게 반메타.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반메타가 나와. 알았죠? 공무원이 계속 반메타만 얘기해. 자기는 반메타를 떼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왜? 공무원은 면피해야 되니까. 그 말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굴착을 하죠. 이렇게 굴착을 할 때는 방어시설을 해야 돼요. 충분한 방어시설. 알겠죠? 여기다 지하실이죠. 지하실이라든가 저수지 같은 것을 이렇게 팔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깊이가 H죠? 그럼 여기서 얼마 이상을 떼야 돼요? 2분의 1 H 이상을 떼야 돼요. 만약에 반메타 이상을 안 떼면 어떻게 돼요? 반메타 이상을 안 떼면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면 철거 청구는 안 돼요. 철거 청구는 안 되고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하냐?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반메타다.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건물이 있죠. 여기 유리창이 있죠. 근데 여기가 얼마 이내나? 2m 이내이다. 2m 이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집이 유리창을 통해서 이 집을 쳐다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맨 뒤에 앉아있는 학생도요. 눈동자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m라고 하면 여기잖아. 2m. 알겠죠? 그럼 여기서 다 보이죠.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옆집에서 문 딱 열어놓고 내 집에서 내가 쳐다보는데 왜 하면서 문 열어놓고 쳐다보고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남의 집 쳐다보지 말라 이 말. 쳐다보지 마라. 이것을 차면이라고 차면. 차단하라. 앞을 쳐다보는 것을 차단하라. 그래서 차면 시설이다. 이렇게. 여기요 물이죠. 물에 관한 거. 물. 오수, 하수, 오물, 우물, 물. 이것을 지하시설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지하실이고 여기서 얼마 이상을 떼야 돼요? 2m 이상을 떼야 돼요.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몇 조냐면 244조예요. 244조. 판례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요. 반메타 이상을 떼죠? 이게 242조예요. 242조. 이것을 판례가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한 게 다 상린관계인데 법조문이 내가 지금 얘기한 것에 또 중요하지 않은 법조문들이 또 얼마가 있냐? 내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 더 많아. 그냥 상린관계 법조문이 뭐 거의 한 4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희한하게 242조하고 244조에서는 임의 규정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상린관계가 임의 규정이면 상린관계는 임의 규정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 판례가 그런 말 하지 않고 244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 242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반대로 해서 가면 판례가 원래는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은 강행 규정인데 242조하고 244조에서는 무슨 규정으로 취급하고 있다? 임의 규정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상린관계가 과연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아직 그건 다 학설이고 판례는 244조하고 242조에서는 무슨 규정이라고 얘기했다?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했다. 이 정도만 정확하게 보면 되죠. 자요, 맨 밑에 한번 봐보세요. 112조 봐봐요. 112페이지 맨 밑에. 그럼 보면 나무 가지가 지금 수목가지죠? 그래서 수목가지를 수지라고 하는데요. 나무 가지가 지금 경계를 넘어왔죠? 그러면 먼저 어떡하냐? 의리갑에게요. 먼저 제거하라고 청구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제거하지 않죠? 그러면 의리 임의로 제거를 해봐요. 임의로. 나무 가지는 수목 뿌리는 뿌리가 지금 가지를 넘었죠? 대나무인가 봐요. 수목 뿌리죠? 그때는요, 의리 임의로 제거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는 이 두 가지를 바꾼단 말이죠. 알겠죠? 뭐라고 바꾸냐? 나무 가지는 임의로 제거하고 나무 뿌리는 먼저 제거를 청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경계표 담이요. 그 경계표는 담은 설치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동 이퀄 해봐. 이퀄. 절반한다. 절반. 공동 부담을 뭐라 한다? 절반. 이렇게요. 측량 비용은요, 토지 면적에 비례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이 두 가지를 바꿔. 설치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고 측량 비용은 절반한다.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헷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측량은 뭘 측량하죠? 땅을 측량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면적 여기하고 연상하란 말이죠. 측량은 뭐를 측량한다? 토지 면적을 측량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봐봐. 거기다가 뭐를 하냐면 지금 그 G2의 통행권 있죠? 여기 이렇게요. 좀 더 지금 여기는 통상의 경계표예요. 거기다가 이렇게요.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이 써봐. 이렇게. 이걸 특수시설이라고 해요. 특수시설. 원래 거기는 지금 통상적인 값만 해놨잖아요. 그 옆에다가 좀 더 이렇게 봐봐. 지금 보면 지금 거기가 이렇게 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이렇게만. 이걸 우리 통상적으로 두 사람이 담을 쌀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값을 한 사람이 내가 좀 더 높게 쌓고 싶어. 높게.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이것을 특수시설이라고 그래. 이것은 누구 것이냐? 갑의 단독 소유예요. 갑의 단독 소유. 특수시설은 누구 것이다? 갑의 단독 소유다. 이런 말이에요. 단독 소유.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보면, 여러분 보면, 차면시설 등 이렇게 돼 있나요? 신축한 거 있죠? 신축한 봐봐. 맨 돌출된 거 돼 있죠? 집 끝에 있죠? 끝에서 얼마 이상이요? 반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요. 신축할 때요. 알겠죠?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되는데, 이런 오른쪽 해설 봐봐. 박스 안에 해설. 박스 안에 해설을 보면은, 해설이요,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쪽 끝에 봐봐. 그러나 찾았어요? 1번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에서 두 번째 쪽 끝에. 그러나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냐면 113페이지 맨 위를 보란 말이에요. 113페이지 맨 위에. 보고 계시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요, 맨 오른쪽 박스 안에 지금 글씨 쓰여 있는 거 보면 화살표 있죠? 두 번째, 첫 번째 쪽 화살표. 두 번째 쪽 끝에 보면 그러나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거기가 무슨 규정이냐? 242조죠? 그다 써. 242조 거기다가 임의규정 이렇게. 임의규정 이렇게. 임의규정 이렇게 써. 1번 맨 끝에다가 임의규정 이렇게 쓰란 말이죠. 했어요? 자, 여러분요. 243번 봐봐. 244조죠?
지하 시설 등에 관한 제한이죠. 거기다 써. 그것도 임의 규정. 물론 맨 밑에 있긴 있는데 거기서 임의 규정 이렇게 쓰란 말이죠. 두 개가 임의 규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그림을 봐봐요. 그림을 보면 2번 봐봐. 2번은요. 몇 미터 이내다? 2m 이내일 때는 차면 시설을 해야 되죠? 거기를 차면 시설으로 이면에다 써요. 차면 시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왼쪽에 3번 봐봐. 동그라미 3번. 깊이를 뭐라고 한다? H죠? 지하실이나 저수지는 얼마 이상을 떼야 돼요? 2분의 1 H 이상을 떼야 돼. 그 다음에 거기 물이죠. 물. 숫자 한문으로 수가 돼 있죠? 수 옆에다가 물이라 써봐. 물. 오수, 하수, 오물, 우물. 이게 물이에요. 물에 관한 지하시설이죠? 지하시설은 얼마 이상을 떼야 돼요? 2m 이상을 떼야 돼. 2m 이상이요. 자, 그럼 여러분요. 113페이지 4번 봐봐. 4번. 113페이지 4번 봤어요? 4번 거기 보면 간섭에 관한 규정이 있는 상징관계가 되어 있죠. 우리 봐봐. 우리 민법에 보면요.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 법조문에. 관습에 있으면 관습이 우선한다. 이런 말이 있어. 무슨 뭐라고 쭉 써놓고 상징관계에서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한다. 왜요? 이 국가가 물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했을 때 어떤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위에서부터 물을 공급한다거나 밑에부터 물을 공급한다 이런 관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관습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관습이 간다 이런 말이 있어 법조문에. 그래서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2번 나왔어. 알겠죠? 거기 보면 4번 봐봐. 저수, 인수, 배수, 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수류의 변경, 용수권의 승계, 그 다음에 소통공사 뚫는 거죠. 공유하천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하천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고, 경계표 담이고, 경계선 부근에 건축할 때는 2m 이상을 뗀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이제 법조문의 제목을 그대로 써놓은 건데, 시험에 나올 때 이건 최근에 2번 나올 때 법조문의 제목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글자를 따서 읽는 거죠. 저하수를 없어 용소야. 용서 아니에요. 용소하면 공경받는다는 맨 끝에 관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관습이란 말이 우선한다.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다는 관습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을 받는다는 그런 관습이 있어. 알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요 어디를 잠깐 한번 보냐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본서 가지고 계시죠? 자, 기본서요. 여러분요 332페이지 한번 보셔요. 332. 자, 332페이지 7번 봤어요? 332 7번 봤어요? 그리고 1번 인접지 소유자들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측량비용들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금 332페이지 7번이죠? 인접지 소유자들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죠? 측량비용 줄거, 그 다음에 쌍방이 절반씩 부담 줄거.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뭐냐? 설치비용이라고 해요. 설치비용.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측량비용은 누구다?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의 비례.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의 비례. 이렇게. 자, 2번. 인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담을 설치하죠. 자기 비용으로. 그러면 줄거요. 통상보다 높게 그걸 줄 것이고 그것을 특수시설이라고 얘기해요. 특수시설. 됐죠? 그걸 특수시설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뭐라 한다? 그것은 단독 소유가 돼. 단독 소유. 3번은요. 인접지 수목가지죠. 수목가지. 그걸 수지라고 하죠. 경계를 넘을 때는 소유자에게 재거름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재거 청구에 뭐 하지 않으면 응하지 아니할 경우는 누가 제거한다? 청구자가 말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수목가지, 가지니까 맞죠? 여기다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뿌리, 그러면 안 돼. 자, 뿌리는요, 수목뿌리는요, 어떻게 한다? 수목뿌리 줄 것이고,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줄거,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4번은요, 건물을 축조할 경우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떼야 돼요? 반 미터 이상. 뭐라고요?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나, 건물에 착수한 후 줄거 1년을 경과 또는요 건물이 완성. 그럼 바로 옆에 손해배상만 청구 맞죠? 거기다 써 철거 청구 X.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럼 8번 한번 볼까요? 8번 1번요.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타인의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권은 공유지의 우리가 무상통행권 박스요. 무상통행권은 박스했어요. 자, 두 번째 줄 직접 분할자 사이 줄고 또는 토지의 그 다음에 줄고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 여기까지만 무상 여기까지만 무상이라고. 그 다음에 줄고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 줄고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 것에서 유상원칙 이렇게. 그것은 유상이 원칙이 돼. 유상. 자, 2번은요. 공로에 나가기 위하여 주위 토지를 통행할 경우 통행할 장소나 방법은 줄고 가장 손해가 적은 것을 택하여야. 그 다음에 3번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는 그 통로를 사용한 것보다 줄고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 없다.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 누가 인정되냐? 줄고 지상권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 또 소유자, 임차인. 그래서 상린관계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소유자, 상호간에 다 인정이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법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여기 나왔어. 전세권자는 직접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도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5번은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 발생한 후 당해 토지에 접하는 줄고 공로가 개설됐죠? 공로가 개설됐다? 그러면 더 이상 통행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통행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